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이런 분위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서 좀 감격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통령 비서실에서 오신 이신남 국장님께서 매우 아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난 10년간 기록관리가 왜곡되고 침체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뭐 했나 이렇게 이제 세게 질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기록관리와 관련된 사안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문제가 됐던 경우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요,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비겁했을 때도 있었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기록관리적으로 맞는가 틀린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기억해요. 결국 그런 것들이 기록관리 전문성의 토대가 굉장히 취약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록관리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20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게 서구의 200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고 짧은 기간에 제도화는 됐지만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전문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저희 혁신 TF의 3개 분과 중에서 두 번째 영역에 해당되는 공공기록관리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 분과가 이제 4개 영역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공공기록의 철저한 기록화를 중심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과가 12월까지 공공기록관리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방향하고 과제 어떤 과제를 도출해서 이제 앞으로 3년간 혹은 5년간 추진해야 되나 이런 과제 도출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현재 이제 4개 영역 9개 과제가 설정돼 있고 세부 과제들은 지금 23개지만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은 공공기록관리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것도 빠진 것 같고 저것도 빠진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래도 시급히 혁신해야 될 영역을 중심으로 좀 본 것입니다. 또 영역은 크게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제가 사실 놀랐는데요. 이 게시판에 여러분들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셨고 그다음에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떤 분야에 이렇게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뜨겁게 반응할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희 이 부분 다 읽어보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분과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를 도출하면서 과연 공공기록관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첫째는 교과서적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공공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복무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아는 Democracy starts here라는 이런 문구가 나라의 표지석으로 있다는 얘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기록을 통해서 업무의 증거가 포착되고 이것들을 보존함으로써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제도적인 측면, 시스템적인 측면, 프로세스 측면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록 관리를 통해서 조직 내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도 기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록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른 다양한 부가가치들 때문에 국민 생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기록이 정말 잘 조직되고 있고 잘 자원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은 여러분이 공공기록관리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명백히 새로운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의하면은 명백히 공공기록관리에서 고려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억의 다양성 보호입니다. 특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든지 민간기록관리진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여러 그 다양한 기억 자원들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네 번째는 사실 목표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책, 그다음에 사람, 조직,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 부문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누적된 일종의 반기록적인 행정 문화가 잔존 더 이렇게 켜켜이 좀 쌓여온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밖으로부터 온 어떤 예를 들어서 외재적 요인인데 이런 디지털 환경이 지금과 같은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과 과제는 이제 오늘 발표는 제가 이 공공 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관련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발표드리고 아마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이 제일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이고 아마 이제 이 분임 토의에도 가장 많은 부분들이 신청해 주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제도 및 인프라 정비 부분에 대해서 이원규 위원님이 발표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기록관리 체계 재설계 부분 이 부분은 현문수 위원님이 준비해 주셨고 마지막 기록정보 공개 서비스 확대는 이제 정경희 위원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현문수 위원님이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공공업무의 철저한 그 기록화라는 아젠다를 설정하면서 기록화가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기록화라는 것은 이제 기록을 생산하고 뭐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을 사실은 전 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한 기록화를 잘 하려면은 무엇을 생산하고 획득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보존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제도 속에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철저한 기록화는 공공기록관리의 결국은 저는 이제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이후의 기록관리는 제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여기 이제 우리 안병우 위원장님이 당시에 이제 이 주도를 하셨는데 그 로드맵의 첫 번째 아젠다도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였어요. 그때 이와 관련해서 세 개의 과제가 도출이 됐었는데 첫째는 문서 과제관리 카드 개발 확산. 이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말하자면 이제 발명품이면서 생산 과정, 기록의 생산 과정에 철저한 책임 의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현한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과제 2의 경우는 등록 대상 기록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PC에 존재하는 기록들, 통제되지 않은 기록들, 회의록, 뭐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이런 것들을 기록관리의 영역으로 가져오겠다라는 두 번째 과제를 잡았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좀 안 됐죠. 집행의지가 없었죠. 어떤 부분은 집행의지가 없었고 어떤 부분은 방법론을 우리가 제시하지 못했어요.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아직도 사실을 이거다라고 우리가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업무 분류표와 기록 분류표의 통합이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지금 오늘 아마
오늘의 논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정책의 실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IS 15489에서 업무 분류와 기록 분류를 일치시킨다라는 그 원칙을 매우 교조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고 뭔가 그 업무 분류 체계와 기록 분류 체계를 일치시킬 경우에 빠져나가는 기록이 없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지난 수년 동안 이 BRM에 입각한 기록 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록 관리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록 유형을 포괄하는 기록화에 걸림돌이 되었고, 그다음에 기록관리 조직이 또 이건 또 운영적인 측면이지만은 기록관리 조직이 기록 분류 체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한 그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 업무를 철저히 기록으로 남긴다는 이런 취지는 우리가 그 수용하되 방법론에 있어서는 완전히 좀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의 현실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지난 한 8, 9년 동안은 정보기관들이 업무 증거로서 기록을 생산하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는다는 여러 가지 그 증거들 그런 사례들이 빈발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그동안 이 국가기록원이라든지 여러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지만은 이제 신문 보도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사실 국가기록원이 그 책임을 물을 만한 왜 그런 기록이 생산되지 않았는지 물을 만한 근거를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왜? 등록되지 않은 그 기록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현재 공공기록관리 평가제도는 단위과제별 평가제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우 그 평가 자체가 매우 파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국가가 어떤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이 없는 가운데서 단위과제별로 매우 분절적인 평가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올지 정말 수십 년 후에 정말 가치 있는 그 정책 기록이 남겨질지 아닐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몇몇 아주 낮은 가치의 그 행정 기록들, 이런 기록들, 문서들의 더미들을 남겨주는 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보거나 점검해볼 그럴 기회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의견 주신 분 중에서 너무 많은 의사결정이 수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사실 그 의견으로 주신 분이 이제 계셨고요. 사실은 또 철저한 기록화와 관련해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행정정보 시스템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기록관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록관리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마 기록관리는 정말 몇몇의 업무 문서들 몇 개의 그 아주 부분적인 그 업무만을 기록하는 그 부분만을 관리하는 기술자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이거 넘어가지가 잘 않는데요. 선생님이 잘 안 넘어. 저는 이런 현실과 관련해서 좀 당면한 과제로 잡아본 거는 평가제도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기록 평가제도가 없을까? 그래서 저희 본과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부분적인 보완도 필요하게 정책 재설계도 필요하겠지만 국가기록 평가제도가 좀 도입돼야 된다. 국가가 과연 어떤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거시적인 정책을 우리는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어프레이저 팔라시를 세우는 거가 그냥 멋으로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가 지향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가 그
거시평가 정책 안에 표현돼 있고 그 큰 틀 안에서의 그 세부적인 어떤 전략들이 수립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는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 외에는 특별히 어떤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평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계가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고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가 그 현행 그 기록 관리 법령 및 표준에서의 개념인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 대체적으로 보존 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행정적, 사회적, 역사적 가치를 검토하여 보존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절차 이렇게 사실은 개념 정의가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봐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뭐 국제표준에 이거에 비교해서 볼 때도 너무너무 협소한 어떤 개념 정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ISO 15489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어떤 기록을 생산하고 생산에 밑줄 그셔야 됩니다. 생산하고 획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나는 이 평가는 기록화와 관련해서 평가 정책은 매우 그 근간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록을 생산해야 할지에 대한 기록을 안내할 수 있는 그 안내서의 역할,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고 또 두 번째는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정 이 부분은요. 단위과제별로 책정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는 유일하게 그것만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록관리 기준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코드 스케줄이라든지 디스포지션 오토리티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그 국제표준이나 서구에서의 그 도구가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기준표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기록관리 기준표는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업무는 일상적으로 수행돼야 하지만은 특별한 어떤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정규적인 폐기 절차를 중지시키는 동결제도도 이 평가제도의 틀 안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과제를 1번은 정책의 수립이고요. 두 번째는 평가 도구 재설계와 실행, 세 번째는 동결제도의 그 도입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공공기록의 철저한 생산과 체계적 통제가 가능한 기록 평가 제도를 수립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철저한 생산과 수집이라고 제가 안 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철저한 통제라고 강조한 것은 행정정보 시스템 내의 데이터 세트를 사실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우리가 획득해서 수집할 수 없는 기록관리 시스템 단일의 기록관리 시스템 내로 가져올 수 없는 기록의 유형이 너무나 많아지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못 가져와요. 지금 기록관리 시스템을. 그리고 가져오는 게 답이 아닐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주신 분들의 그게 도대체 그러면은 기록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냐? 뭐 굉장히 또 비판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 우려에 저는 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갖고 오는 게 능사는 아니고 통제가 가능하냐 아니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체계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평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기간 중심, 단위과제 중심의 분절적 평가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기록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봤고 그 평가 정책 안에는 평가의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평가 도구를 사용하는지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안에서 책임과 권한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의견 중에서 어떤 의견 받았냐면요. 평가 정책 사실은 여러 나라에서 그 국가기록 평가와 관련해서 내셔널 아카이브가 갖고 있는 권한이 상당히 그 강력한 경우들이 우리 많이 받아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의견 중에는 왜
뭐 영구와 한시를 구분할 영구 기록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기록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까지 국가기록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기록 평가제도와 관련돼서 평가제도 재설계 원칙을 이제 뭐 책임성, 포괄성, 실행성, 민주성, 체계성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 특히 평가제도와 관련해서 첫 번째 책임성만 좀 말씀드리면요. 책임성은 이 평가제도를 통해서 기록 부존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 뭐 여러분이 신문이나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어떤 그 교수님이 그 명지대학교 김익환 교수님께서 기록 부존재 어떤 공공기관이 자기 업무와 관련된 기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 부존재에 그리고 그런 기록 부존재로 말미암아 공익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면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금처럼 등록돼 있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는 있는데 기록이 없을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제도가 돼야 하고 그러려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데 그런 근거로서 저는 이런 평가 정책 그다음에 상세한 평가 도구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포괄성, 그래서 모든 유형의 기록들, 뭐 데이터 세트, 웹 기록, 뭐 이메일 기록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평가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평가 정책만 수립돼서 시행될 수 없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행성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민주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제 그 테리 쿡이라는 그 평가 전문가께서 그 이 평가 절차에서 그 현대사회 국가기록 평가 절차에서 중요한 것이 민주성이며 이 민주성은 평가 절차의 공개, 그다음에 평가와 관련된 평가 결과를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 절차에 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평가와 관련된 정책 법규 그다음에 절차 도구 간의 이제 정합성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체계성을 또 두었습니다. 평가 도구 두 번째 과제 평가 도구 재설계에서는 이름은 우리가 레코드 스케줄이라든지 뭐 보유 일정표라든지 이런 말 안 쓰고 우리 이거 그냥 기록관리 기준표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도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 분과의 지원팀으로 들어오신 이제 김영국 연구관님께서 그리고 어려운 말로 다시 이제 쓰면은 이게 좀 혼란이 생기니까 이름은 그대로 두고 구조를 바꾸는 방식을 제안하셔서 저희가 수용을 했는데요. 기록관리 기준표의 구조와 운영을 좀 전면 개편해서 포괄적 기록화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존재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제 세부과제 2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생산, 획득,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두 번째는 업무 분류 체계하고 연계하되 독립적인 기록 분류 체계로 이행해야지만 사실은 이런 새로운 평가 제도를 우리가 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별 기록 집합제뿐만 아니라 기록 유형별 집합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도구를 재설계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은 이제 7종의 보존 기간을 폐지하고 보존 기간을 유연화한다는 것이 저희가 지금 마련한 정책입니다. 이거 이제 굉장히 제도상의 큰 이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오늘 의견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평가 도구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은 뭐냐면 첫째는 각 기관에서는 기관별 기록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 조사 없이 제대로 된 기록관리 기준표, 우리는 업무 분석만 하면 기록관리 기준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업무 분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 분류 체계가 엉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업무 분석이 잘 된다 하더라도 기록 조사가 같이 붙어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그 평가 도구, 기록관리 도구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별로 관련 법규가 분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시스템적인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7종의 보존기간에 대해서는요, 많은 그 기관에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게 있어요. 7종의 보존기간을 적용하면은 보존기간 과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10년에서 30년으로 점프해버리는 바람에 12년, 14년, 법규에서는 14년, 15년을 보존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7종에는 없기 때문에 30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전 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기록관리 기준표가 좀 유연한 기록관리 기준표가 만들어진다면은 이 7종의 보존기간을 폐지하고 각 기관에 적합한 보존기간을 도입할 수 있는데, 그거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각 기관별 법규 요건 분석, 이거는 사실은 이제 상용 기록관리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이런 법규 분석 DB를 구축하고 이걸 기록관리 시스템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경우는 아직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안 되지만 지금 시스템적으로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가기록원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록 유형별로 기록관리 기준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 업무에 대한 기록관리 기준표도 정비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공통 업무와 관련된 보존기간 지침이라든지 보존기간 통제가 사실은 이미 이제 무너져 버렸죠. 사실은 각 기관별로 지금 과거에 기록 분류표 시절에 있었던 공통 업무나 유사 공통 업무에 대한 통제가 사실 지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세우고 유형별 기록관리 기준표를 제가 뭐 끝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나 봐요. 네. 그래서 그 기록관리 기준표 만드는 과정들을 보면은요, 대체로 이런 것 일반적인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가리키는 장표거든요. 보통 업무분류표 만들자 분석한 다음에 기록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기록관리 기준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다 결락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기록관리하는 과정 단계를 1단계에서 쭉 10가지 논고를 다 가지고 왔는데, 맨 첫 번째가 이제 기능 분석해요. 자기 기관이 하는 업무 분석, 우리 업무 분석 하잖아요. 그 BRM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기록 요건 분석해요. 이 기록 요건 분석은 뭐냐면은 자기 조직과 관련된 법규, 뭐 15년 보존이라든지 뭐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그 법률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 조사, 인벤토리 레코드, 기록 조사해야 돼요. 이 기록 조사는 시스템별로 할 수도 있고 시리즈별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보통 전자기록관리 같은 경우는 시스템별로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록 가치 평가. 이게 업무 가치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보존기간 준칙에 있는 그런 식의 이제 가치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8번까지는 그 보유 스케줄을 작성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뭐 구식의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록 관리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그래서 평가 도구 재설계는 이걸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존기간을 연구와 한시로 기본적으로 국가기록원은 연구기록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저는 그 각각의 공공기관들이 그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준연구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사실 준연구라는 거가 딱히 필요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처분 동결 제도에 대해서는 뭐 많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있어요. 아주 없진 않아요. 그 시행령 26조 2항에 국가기록원장이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 과제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직접 정할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동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사실은 이거 갖고는 부족하죠. 사실 뭐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야 되고, 동결 명령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보다 명확해야 되고요. 트리거링,
명령을 내려야 되는 트리거링 이벤트, 어떤 때 명령을 내려야 되는지 한 규정도 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평가 업무 자체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걸 통해서 그 평가제도의 민주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절차도 필요하고요. 특히 평가가 그 전자환경에서 저는 우리가 이제 기록학의 역사를 보면은요, 쉘렌버그 때 뭐 평가 굉장히 강조되다가 전자기록관리 체제로 오면서 이 평가 어프레이저보다는 뭐 디스크립션이라든지 메타데이터로 연구가 확 쏠리게 됩니다. 평가가 덜 중요한 듯이 이렇게 평가가 과거에 이제 구시대의 학문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전자환경에서는 평가야말로 과거에 비해서 더 중요해지는 그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기록관리 업무의 시작이면서 더욱 전자환경에서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록관리 기준표가 철저한 기록화를 위한 기반이자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런 기록관리 기준표 사실은 뭐 지금까지도 끌어오기 어려웠지만은 이 의미 없는 기록관리 기준표를 계속 우리가 업고 가야 되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결별을 선언을 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새로운 기록관리 기준표를 우리가 확보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때 저는 기록관리의 전문성도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관리 조직 내에서의 기록관리 전문성과 주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새로운 평가 체제의 도입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이강모 기록연구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오늘 지금 행사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원 TV가 촬영을 하고 있고요. 맨 앞에 있는 요 모바일 카메라가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동료가 계시면 페북 라이브로 들어와서 보라고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모 연구사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토론을 하러 앞으로 나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좀 올라온 글들을, TF에 올라온 것들을 좀 봤는데, 토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토론을 수락해놓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각자의 의견들이 각 기관마다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의견들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요. 180도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주 다르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록관리에 어느 게 정답일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토론문을 미리 못 드렸어요. 그래서 열띤 토론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발표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미리 이제 발표문을 봤지만, 물론 이렇게 개혁이 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불만도 없고 적극적으로 후원이나 지원을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몇 가지만 더 첨부하는 식으로 해서 토론 내용을 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 보면 이제 항상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이게 기록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공공기록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록물의 범주, 이 범주를 제가 많이 써먹습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제 처리과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많이 이렇게 써먹고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많이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게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골이가 되는 겁니다. 일예로, 예까지 들으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일예로 이제 도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범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도서는 기록물이니 기록관리의 통계를 따라야 된다라고 협박도 하지만, 또 폐기 같은 거 할 때는 또 도서를 폐기하는데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약간
좀 유도리 있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기록물에 대한 범주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공공기록물법에 나와 있는 기록물에 대한 범주가 너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 범주에 비롯한 하위의 개념을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물을 관리할 때, 기록물을 생산할 때 이거 생산을 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디까지 관리를 할 것이다. 이건 어느 부분까지 관리를 할 것이다. 이건 계획적으로 수집을 할 것이다. 이건 계획적으로 수집하는데 무슨 근거로 수집을 할 것이냐. 기록물에 대한 개념에 빗대서 기록물이기 때문에 우리 기록물관리법 몇 조에 따라서 수집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명확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하위 개념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생각을 했던 거고, 또 좀 오늘 좀 언론 보장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한번, 우리 그 공공기록물법에 보면 저기 처벌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 폐기나 유출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범위가 우리 이제 기록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건 기록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정말 넓게 기록물의 범주를 잡아요. 근데 처분을 할 때는 정말 기록물의 범주가 좁아집니다. 아다르고 어다르고 해버리는 경우 이게 물론 범죄 사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축소를 하거나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처벌에 대한 규정조차도 좀 세분화하고 해서 기록물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해서 좀 따라서 같이 갔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거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공공기록물법에 기록물 접수와 생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업무를 계속하면서 과연 어디서부터 생산이냐, 접수라는 건 우리 행정 효율과 협업적 운영의 과정에 딱 정의가 돼 있긴 한데 어디서부터가 생산일 것이냐, 어디서부터 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항상 생깁니다. 일례로 오늘 발표하신 교수님도 계시고 여기 나와 있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대다수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자기 책상에서 자기가 만든 기록물은 어디서부터 기록물이고 어디서부터 기록물이 아닙니까? 그럼 범주는 어디서부터 되는 겁니까? 정확히 어디서부터 관리하냐. 이게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시험 답안지를 갖고 있으면 이거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관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 항상 의문적인 문제들. 제2철도공사를 만드는데 대한민국 1000만인 서명부가 있습니다. 박스로 몇 수십 박스가 됩니다. 그게 저희 기록관에 있습니다. 이걸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런 서명부들이 아주 되게 많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통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근데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기록물의 생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까지가 어디까지냐. 그런 구체적인 규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오늘 발표문에 얹혀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현실적으로 조금 돌아가서 기록물 등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 등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석장을 써왔는데 석장을 다 얘기는 못할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발표하신 것과 같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등록된 기록물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 등록된 기록물 외에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직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고 조직에서 그런 돌아가는 업무 현황들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처리과 담당자들이 등록하지 않으면 이 기록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등록이라는 것들은 기록물에 대해서 맨 처음 관리하는 첫 단추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조차도 안 된다면 이 기록물은 분명히 사장된 기록물이라는 겁니다. 아까 여기 TF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던데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아마 수십 차례,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했을 겁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닥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교육 좀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지도 점검해가지고 등록하게 하는 방법,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캐비넷 지어서 등록하는 것, 그런 건 사실상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런 등록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제도 같은 거, 규정 같은 게 좀 필요하고, 사실은 우리가 등록을 더 독려할 수 있게 각 기관에서 일하는 기록연구사의 권한 또한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할 때 평가제도의 재설계인데, 이 평가제도는 사실은 제가 제일 자신 없는 분류체계에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평가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7종의 보존기간 이제 폐지나 유예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해야 되고, 이미 지금 하는 것보다 이전에 이미 했어야 되는 업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이제 유의할 점이 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 유의할 점. 우리가 지금 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2000년도에 시행되고 나 지금 17년, 지금 18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18년째 되는 해 모든 기록관이나 국가기록원이나 이 보존기간에 맞게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정착되어 있는데, 이 보존기간을 이제 폐지하거나 이제 유연화시켜서 바뀐다고 하면 모든 체계가 다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와 모르긴 몰라도 아시는 분 같은 분은 이건 공공기록물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존기간을 7종이나 유연화시킨다고, 7종의 보존기간을 폐지하거나 유연하게 한다고 하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수집 범위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수집 범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들은, 우리가 현재는 기록관에서는 10년 이상을 관리할 수 있고 30년 이상은 연구기록관리권을 이관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수집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범위를 잡고 어디서부터 잡을 것이냐라고 했던 새로운 논쟁이 또 불거지는 거고,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 정리 지침, 이거 지침 만들다 보면은 기록물관리법에 전면적으로 손을 다 대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좀 심각하게 더 고민해보고 여기 이 내용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추진하는 게 동의하는데, 좀 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류 기준표를 옛날에, 지금도 사용하는 기관이 있지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이제 지금 단위 과제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분류 기준표에는 옛날에 보존 분류 체계라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기록물 보존 기간이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보존 장소하고 보존 방법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보존할 것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비치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굳이 기록원에 이관을 해서 연구기록물관리원에 이관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각 부처에서 관리하면 되거든요. 이게 비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단위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관을 해야 된단 말이죠. 끝나면 이관을 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뭐 동종대랑류 같은 것도 같은 유로 묶어서 이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런 분류기준표를 이게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집필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또 있으면, 분류체계를 개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각 부처에 있는 기록관을 연구기록물관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아까 얘기가 되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게시판을 보면서 느낀 건데, 그래서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별도의 기록관을 줘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기록물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이제 소속기관 기록 이관 받고 관리해버리고 하면 그만큼 조직도 늘어나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쭉 보니까 교육청 선생님들의 의견을 보니까 의견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분류체계를 만들어서 보존 장소를 기록관 이렇게 정해버리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관리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라는 이제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커버하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제 생각에는 국가기록원의 역할인 것 같아요. 국가기록원에서 표준을 잘 작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 문제점 없게 잘 이해시키는 것도 한 가지 국가기록원의 아주 커다란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분 동결을 얘기하는데, 이제 찾아봤어요. 처분 동결에 대한 걸 이제 보고 찾아봤는데, 이 제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분명히 가져가야 됩니다. 미국이나 호주에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는 분명히 말하는데 외국하고 기록물 관리하는 그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처분 동결 제도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가기록원에서 이건 폐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협조사항이지 강제사항이 될 수가 분명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존기간 10년짜리에 대한 폐기는 분명히 기록관에 있는 거예요. 국가기록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폐기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 기록원에. 이건 전혀 니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막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0년 이상짜리는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폐기 동결 뭐 이런 내용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동결 제도를 할 때 분명히 기록관의 역할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처분 동결 제도 할 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의 실장급들의 업무 수첩은 기록물이다. 기록물이기 때문에 처분 동결하지 마라. 아니, 처분을 하지 마라라고 동결시켜라 라고 해서 이걸 가져가고 기록물로서 활용하고 재판에도 활용하고 한다고 하면 반대로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사용했던 실장급들의 업무 수첩도 기록물이 아니냐. 그럼 이분들이 가져간 건 기록물 유출이 해당이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물의 처분 동결을 할 때 과거 것까지 소급을 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복잡한데 이제 기록관의 역할을 좀 많이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처분 동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말을 하자면 각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국가기록원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각 기관에서 일하는 기록연구사의 그런 기록물 파악이나 그 현황상 같은 걸 더 많이 잘 알고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 기록연구사들에게도 이제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을 가지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같은 뭐 기록관에서도 이런 처분 동결 권한을 줘서 그분들도 처분 동결에 대해서 처분하지 마십시오, 보존하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처분 동결 제도를 이렇게 가져갔다고 하면 국가기록원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수집해 갈 것이냐, 얼마만큼 수집해 갈 것이고 어느 범위까지 수집해 갈 것이냐라는 것까지 같이 한번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다른 얘기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 혁신 TF팀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길게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갔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 방향만 제시하고 끝낼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논의해야 될 그런 팀이 하나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국가기록원의 혁신팀이 구성이 된다든지 이런 팀들이 구성이 되어서 뭐 교류를 통해 가지고 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류를 통해서 그분들이 와서 직접 이 제도를 같이 논의하고 한번 연구하고 하는 그런 TF팀이 좀 기록원에 이번 혁신 TF팀이 끝나고 나면 구성이 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설문원 위원께서 잠깐 생각을 정리하실 동안 여러분들 4쪽과 5쪽을 한 번만 펴봐 주십시오. 오늘의 프로그램 순서는 다음과 같은 의도하에서 계획됐습니다. 오늘의 발제와 토론은 차후에 분임 토의의 3주제죠. 기록물 평가와 분류 체계에 설문원 위원님이 참석하시고, 그래서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거기서 또 질의응답하고 그 분임에서 많은 토론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학술연구 발표와 달리 지금의 그 발표와 패널 토의는 문제를 제기하고 빠진 게 없는지 챙겨서 분임 토의로 가기 위한 중간 점검다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좋은 토론해 주신 이강모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록의 범주와 관련해서 공공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넓은 데 비해서 또 실제로 처벌과 관련돼서 이행되는 것들을 보면 또 지나치게 좀 좁게 적용되는데 그 범주 부분이 좀 명확하게 규정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그 두 번째 세부 과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기록관리 기준표를 말씀드렸는데 그 기록관리 기준표 안에는요,
사실은 각 그 업무별로 단위 과제면 단위 과제, 그거보다 조금 상위의 그 업무면 업무별로 어떠한 기록물이 생산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같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물 건별로 이렇게 쭉 나열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록 조사를 통해서 그 업무와 관련, 그 업무는 도대체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 요즘은 사실 근데 너무 많은 그 기록들이 그 통상적인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뭐 전자문서 시스템이 아니라 다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행정정보 시스템, 여러분도 오늘은 뭐 세월 시스템에 다 뭐 이렇게 결제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기록이 어디에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거가 이런 새로운 기록관리 기준표에 표시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우리가 기록을 남기는 것은 뭐 업무가 없는 기록을 남기는 건 아니에요. 업무가 있는 곳에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그 관리 범주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역시 지금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기록의 그 개념 범주 규정은 넓게 갈 수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 접수된 일.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도구에서는 구체적 자기 기관에서 생산된 업무가 상세하게 그 조사되고 기술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후에 이제 부존재와 관련된 책임을 물을 때 근거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미등록과 관련해서 미등록 규제 권한 등과 관련해서 기록 연구사의 좀 권한이 강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는데, 뭐 이 부분도 저희가 전적으로 그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존기간 7종을 폐지를 할 경우에 사실 그러면 국가기록원의 어떤 수집 범위도 달라져야 하지 않나?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저희 TF에서 작업하고 있는 지금 다음에 아마 이원규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의 수집 대상은 연구 기록물만, 연구 보존 기록물만 수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 기록물 보존을 더 이상 안 하는 방향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각 기록관이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될 기록물이 생산될 수뿐이 없습니다. 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연구면서 비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전자기록의 입장에서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장기에 해당되는 기록을 기록관이 그 보존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지원, 기술적 지원 같은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분 동결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경우는 미국이나 뭐 호주와는 좀 다른 어떤 제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업무 수첩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동결제도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그 처분을 유예시킬 수 있는 국가기록원장이 어떤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도화시켜야 된다고 저희가 다시 주장한 것의 이면에는 사실 등록되지 않은 기록들도 그 당시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든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면은 기록으로 확보해서 보존하라는 그런 것이 사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미 등록된 기록 중에서 그 보존 기간이 만료되어 있다고 해서 폐기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등록되지 않고 폐기되거나 유실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포함하는 권한으로 저희가 잡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지금까지는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기록을 국가기록원장이 명령을 통해서 기록으로 선언하는 어떤 권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이 동결제도 안에 좀 같이 결합될 수 있어야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의구심이 높은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급 적용과 관련돼서는 저희는 좀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시점부터 기록으로 선언하고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서는 사실 이 동결 대상이 된 기록 자체를 다 국가기록원이 수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의 동결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록의 보존 기간이 1시에서 0구로 상향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동결의 대상이 됐다고 해서 수집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동결이 해제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TF가 좀 이런 식으로 과제만 던져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현장의 전문가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서 기능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사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그 국가기록원 내에서 이런 소통 조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강무 선생님 하실 말씀.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받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이어서 받을 3번 분임 기록물 평가와 분류체계 정비, 그 자리에 설문원 위원님이 계시고 그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서 서로 리더를 뽑아서 토론하시고 내일 오전에 발표하시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